자, 조건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 관계연산자를 일단 외워야겠죠? 자, 비교 관계연산자라는 거는 두 수의 관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같다, 다르다, 뭐 크거나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랑 대인명사자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10이랑 제가 9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틀렸다라는 값이 나와요. 틀렸다라는 값. 그러면 컴퓨터 이 시언어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얘가 0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이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10이랑 10을 같은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래서 그 시언어의 기준입니다. 자, 시언어의 기준으로는 0은 false, 1은 true를 의미해요. 시언어의 기준.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숫자 0일이고, 자, 이렇게 하면 문자 0일이에요. 그리고 true, false에 대한 0일이 또 있어. 그러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야. 그죠? 세 종류나 있잖아요. 0일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게 불리언형이라는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자료형을 따로. 그래서 true, false로 만들어지죠. 그쵸? 그게 여기서 나오는 파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에 조건에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그쵸?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는 and와 or에 대한 걸 놔요. and와 or. 자, and는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true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립니다. 근데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예요. 자, and는 둘 다 맞아야지 true다. 한 개라도 틀리면 false다. 알겠죠?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문에 대해서 해볼게요. if문. if문은 말 그대로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조건문. 그러면 조건문을 만들려면 if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if라는 함수 안에 여기에다가 조건에 대한 걸 넣고 그 해당 조건이 맞으면 이 스코프 범위만큼 하던지 아니면 여기 가로에서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까지 이 한 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가 조건을 넣었어요. 자, 100이랑 10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10보다 100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순서대로 작동하고 끝내는 형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if문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스코프가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세미콜론 한 줄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else if를 볼게요. else if. 자, if를 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있죠. 조건. 제가 int n은 10이란 걸 만들어 놨어요. int n은 10이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10. 그런 다음에 else if를 써볼게요. else if. 여기도 똑같이. 자, n이라는 거를 뭔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이라는 거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코드가 들어갔을 때 여기를 먼저 하겠죠? 그죠? 여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조건을 살펴봐요. n이 10인데 10보다 작대. 틀리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로 갑니다. 그럼 else if는 무슨 의미냐? 위에 게 틀리면 해요. else if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위에 있는 else if나 if가 틀리면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else if 위에 if문이 무조건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게 틀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를 검사해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 있는 걸 하고 끝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if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조건이 맞죠? 그쵸? 10이랑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왜냐? else if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if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예시를 바꿔보면 자, 옆에 있는 예시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했죠? else if는 위에 게 틀려야 돼. 위에 게 틀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조건이 맞죠? 이걸 해요. 그럼 밑에 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else if는 위에 게 틀려야지 검사해요. 네. 그러면 얘를 쓰는 구조와 얘를 쓰는 구조는 다르겠죠. 자, 그러면 else는 뭐냐? 자, 여기서 나가서 자, else는 딱 봐도 옆에 뭐가 없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 얘는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나머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조건이 다 틀렸어. 그럼 얘를 무조건 해요. 얘를 무조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권총이라 해놨어. 얘는 샷건이라 해놨네? 얘는 뭐 라이플이야. 그러면 권총도 아니고 샷건도 아니면 얘를 라이플을 하겠죠. 그런 형태로 쓸 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if는 내 옆에 있는 조건이 맞으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else if는 위에 있는 조건이 틀려야지만 나를 검사해서 진행을 하고 else라는 거는 위에 있는 애들이 내가 같이 있는 뭐 else if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틀려야지만 얘를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중첩 if는 뭐냐?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걸 얘기해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중첩이에요.